나는 그날 밤 요양원에서 사라졌습니다. 간병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복도를 뛰어다녔고 원장은 경찰에 신고까지 했죠. 새벽 3시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발견된 나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내가 치매 초기라고 생각했죠. 길을 잃었다고 믿었고요. 하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분명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려 했는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겠지만 그 답을 듣기 위해서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야 해요. 여러분은 아직 모르시겠지만 이 이야기의 진실을 알게 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모든 건 한 가지 냄새에서 시작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냄새의 정체를 알았을 때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은 지 벌써 15년. 손가락들은 부러진 나뭇가지처럼 굽어 있었고 새벽이면 관절마다 불덩이가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여보, 오늘 수영장 한번 가자. 그 말은 내게 마법의 주문 같았어요.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킬 수 있게 해주는. 수영장 물속에서는 조금 자유로웠어요.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니까 아픈 걸 잠시 잊을 수 있었죠. 남편은 풀장가장자리에서 늘 내 모습을 지켜봐 주었어요. 마치 내 삶을 지켜주는 등대처럼. 하지만 남편이 간암으로 쓰러진 후 내 세상의 등대가 영원히 꺼져버렸어요. 병실에서 그의 손을 잡고 있을 때가 마지막이었죠. 그의 손은 마른 낙엽처럼 가벼웠어요. 당신, 아이들이 있으니까 잘 버텨야 해. 그 말과 함께 내 인생의 닷줄이 바다 깊숙이 가라앉았어요. 아이들은 하나둘 집을 떠났고 남편이 남기고 간 아파트 한 채는 빈 껍데기가 되었어요. 냉장고 속 반찬은 자꾸 상해갔죠. 혼자서는 다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앞에 서서 멍하니 있다가 결국 버리는 일이 반복됐어요. 마치 내 삶도 함께 썩어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밤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서 골반뼈에 금이 갔어요. 그 순간 나는 깨어진 도자기가 된 기분이었어요. 병원 침대에서 의사 말을 들으며 깨달았죠. 아, 이제 정말 혼자 살 수 없구나. 실버타운에 가려고 했지만 문턱이 높았어요. 심한 우울증과 관절염 환자는 받기 어렵습니다. 창구 직원의 말이 차가웠어요. 그 순간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유령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점점 예민해졌어요. 며느리에게 짜증을 내고 아들들한테 심한 말을 했죠. 집안 분위기는 갈수록 차가워졌어요. 내 아픔이 검은 구름이 되어 가족들 위로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무서운 냄새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희미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하지만 점점 진해져서 나 자신도 느낄 정도가 됐죠. 그 냄새는 시간이 썩어가는 냄새 같았어요. 마치 무덤 속에서 피어오르는 안개 같은.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그 냄새가 정말 뭔지 모르시잖아요? 이 냄새가 어떻게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그리고 왜 내가 그날 밤 목숨을 걸고 요양원에서 탈출했는지. 다음부터 밝혀질 진실은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거예요. 초반에 말씀드린 그 무서운 냄새. 그걸 처음 제대로 마주한 순간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저녁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고 있었어요. 갑자기 뭔가 이상했죠. 공기가 죽음의 그림자처럼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오래 사는 집 특유의 눅눅함, 빨래가 덜 마른 냄새.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뭔가 섬뜩한 냄새가 하나 더 있었어요. 마치 잊혀져가는 존재의 마지막 숨결 같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오늘 씻으셨어요? 그 순간 식탁 위의 시간이 얼어붙었어요. 손자들은 젓가락을 멈췄고 며느리는 눈길을 피했어요. 나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되어 서서히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 냄새가 바로 나한테서 나고 있다는 섬뜩한 진실을. 하지만 단순히 씻지 않아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문제였죠. 그건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영혼이 썩어가며 풍기는 냄새였어요. 혼자 지낸 밤들,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몸, 사랑받지 못한 세월들이 시체처럼 쌓여서 만든 냄새. 며칠 후 형제들이 모였어요. 각자 핑계는 달랐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같았죠. 내가 엄마를 모시면 좋지만 바다 건너 있어서 병원이 문제야. 엄마가 우리 집사람한테 너무 심하게 하셔서 애들도 상처받았어. 우리는 맞벌이라 하루 종일 집이 비어있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말은 달랐지만 모든 말이 하나의 칼날이 되어 내 존재 자체를 도려내고 있었어요. 엄마라는 이름을 지워버리려는 지우개 같았어요. 그날 밤 거울을 보니 낯선 유령이 서 있었어요. 주름은 세월의 상처가 되어 얼굴을 갈라놓았고 굽은 손가락, 그리고 계속 풍기는 그 냄새. 나조차도 내가 누구인지,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아,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 모르시겠지만 이 이야기에는 더욱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어요. 며칠 후 놀러온 손자가 순진하게 물었거든요. 할머니 집은 왜 냄새나? 그 말이 독화살처럼 내 심장을 꿰뚫었어요. 아이 말에는 거짓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나는 소름 끼치는 진실을 깨달았어요. 이 냄새가 단순히 내 몸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는 걸. 그건 세상에서 지워져 가는 사람들이 풍기는 죽음의 전령 같은 냄새였어요.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사람, 점점 투명해져 가는 사람. 이미 반쯤 무덤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였던 거예요. 요양원에 들어간 후에도 그 냄새는 저주처럼 따라왔어요. 옆 침대 할머니가 죽은 자의 목소리로 말했죠. 여긴 다 버려진 시체들이 와서 썩어가는 곳이야. 하지만 어느 날 나는 마지막 용기를 냈어요. 식당에서 손을 들고 말했거든요. 저는 따뜻한 게 먹고 싶어요. 식지 않은 거라면요. 그 작은 목소리가 죽음의 침묵을 깨뜨리며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로 잃어버린 건 냄새가 아니었다는 걸. 그럼 도대체 뭐였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충격받을 준비 되셨나요? 내가 그날 밤 달빛 아래 버스 정류장에서 마지막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진짜 이유는 벤치에 앉아서 집이 기다릴까 봐라고 중얼거렸던 그 말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은, 다음에서 밝혀질 진실은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께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진실을 말씀드릴 때가 왔어요. 그날 밤 내가 달빛 아래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진짜 이유.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신 모든 이야기의 핵심. 내가 잃어버린 건 냄새가 아니었어요. 집도 가족도 건강도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절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그건 바로 내 목소리였어요. 아니, 말을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아파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하지만 그건 진짜 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고통이 토해내는 시체의 신음 같은 소리였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들은 70년 동안 목 안 깊숙한 무덤 속에서 새들처럼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요양원 침대에서 번개처럼 깨달았어요. 옆 침대 할머니가 가족과 통화하는 걸 들으면서 말이에요. 엄마, 내일 갈게요. 뭐 가져다 드릴까요? 그냥 따뜻한 죽 하나만 부탁해. 그 대화는 마치 천국의 노래 같았어요. 자연스럽게 부탁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그때 나는 소름 끼치는 진실을 깨달았어요. 나는 언제부터 부탁하는 법을 잊어버렸을까? 언제부터 원하는 걸 말하는 법을 무덤에 묻어버렸을까? 아들들이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라고 물어봐도 나는 늘 없어, 괜찮아라고 대답했거든요.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죽은 로봇처럼 늘 같은 말만. 하지만 그날 밤 내 마음속에서 진짜 목소리가 피를 토하며 울고 있었어요. 집에 가고 싶어. 따뜻한 밥이 먹고 싶어.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 내 이름을 사랑으로 불러주는 소리가 듣고 싶어. 이 모든 말들이 내 안에서 얼음관 속에 갇힌 채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나는 생과 사를 건 결심을 했어요. 그 얼어 죽어가는 새들을 살려내자고. 요양원 문을 살짝 열고 나왔어요. 복도를 지나 밖으로 나가는 내 발걸음은 7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의지로 걷는 자유의 발걸음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나는 마지막 버스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밤 11시 이후엔 버스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나는 원래 버스를 타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죽어가던 내 목소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눌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집이 기다릴까봐. 이 말의 진짜 뜻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집이 나를 기다린다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집에서 하지 못한 말들이 유령처럼 떠돌며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한 진짜 마음들이 그 집벽 안에서 죽은 영혼처럼 메아리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며칠 후 아들이 그 집에 들렀다고 했어요. 엄마, 그 집에 아직도 엄마랑 아빠 목소리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 속 얼어붙은 땅에서 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어요. 내가 정말 찾고 있던 건 집이 아니었어요. 냄새도 아니고요. 그건 바로 70년 동안 무덤 속에 갇혀 죽어가던 내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그 후 나는 죽음에서 부활한 나비가 되었어요. 요양원 식당에서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따뜻한 밥이 먹고 싶어요. 아들들에게도 칼날 같은 진실을 말했어요. 나는 아직도 서운해. 하지만 원망하며 썩어 죽고 싶지는 않아.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내가 죽음에서 되찾은 진짜 목소리예요. 그 신비한 냄새는 사실 침묵이 썩어 문드러지는 죽음의 냄새였어요. 말하지 못한 채 곰팡이가 피어가던 마음들의 냄새. 표현되지 못해서 시체가 되어가던 사랑의 마지막 숨결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버스 정류장에서 나는 마침내 무서운 진실을 이해했어요. 버려진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목소리를 산 채로 무덤에 묻고 있었다는 걸. 지금도 나는 요양원에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살아있는 시체가 아니에요. 말하고 싶은 게 넘쳐나는 부활한 영혼이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는 찬송가처럼 중얼거려요. 오늘도 세상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샘물처럼 솟아나는 하루구나. 여러분도 혹시 목구멍 깊은 곳에
죽어가는 새들이 있다면 너무 늦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70살의 죽음에서 내 목소리를 부활시켰는데 여러분도 기적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내가 그날 밤 달빛 아래서 찾아낸 생과 사의 비밀이었어요. 나는 목소리를 구하러 떠난 마지막 여행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부활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됐죠. 나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별들처럼 무수히 많아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70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 목소리를 되찾았어요. 수십 년 동안 무덤 속에 묻어두었던 말들을 꺼내놓고 아직 살아있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되었죠. 혹시 여러분 마음 속에도 말하지 못해 썩어가고 있는 목소리가 있나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 어떤 것이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처럼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진짜 목소리를 꺼내어 세상에 들려줄 수 있어요. 살아있다는 건 숨 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 제발 침묵 속에 묻히지 말고 당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주세요. 그 목소리가 바로 당신의 삶을 구할 거예요. 선택이 필요한 순간 라이프 초이스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